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변동 개념 이해 마무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35페이지예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음양측심법으로 측정한 수심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해석하는 건데요. 자, 먼저 가와 나는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서양인지 태평양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가 대서양인데요. 대서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뭘까요? 자, 이 끝에 기퉁이로 보이는 이게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될 거고 이게 지금 남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A랑 B가 거의 대칭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칭인 것은 바로 우리가 해양적 확장설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임을 알 수가 있다? 해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수심이 깊으니까 여기가 해구가 아닌가요?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해구라는 것은 수심이 6k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km 이상이 되는 것이 해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열곡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대서양이고 그리고 해령과 열곡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발산형 경계가 판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겉에 있는 수심이 얕은 부분, 즉 솟아있는 부분이 해령이고 가운데 있는 깊은 협곡이 바로 열곡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우리가 태평양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자, 떡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평양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잘 볼 것은 바로 이 수심이에요. 자, 수심 자료를 잘 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냥 훑어보면 지금 가에 있는 이 깊이, 지금 이 깊이의 차이랑 이 깊이의 차이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해령과 열곡 자, 해령과 열곡에서의 깊이 차이가 대략 1km 정도라면 여기서는 대략 수심이 뭐 1km에서 지금 8km까지 한 7km 정도로 굉장히 많이 수심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심이 즉 매우 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근은 지금 바다에 구덩이가 이렇게 패여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해구라는 말을 쓰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일본이 있는 C 지역 있죠. 이 지역에는 주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대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호상열도나 또는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해구이고 자, 이 부분이 바로 호상열도예요. 자, 그러면 보기 문제로 한번 같이 가서 자, 먼저 기역에서 구간 A, B 중앙의 깊은 협곡은 해구가 아니라 뭐다? 열곡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 자, 구간 C에서 D에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되는 거겠죠. 생성이 되는 곳은 CD가 아니고 A, B로 고치면 되겠죠. 자, 두 지역의 해저 지형은 해저 확장설의 증거로 이용되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저 확장설에 따르면 지금 해저가 확장됨에 따라서 해령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확장되었던 해저 지각들은 식게 되면서 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가라앉게 되는 이론이었죠. 자, 그래서 해구랑 열곡 모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령과 해구의 존재는 해저 확장설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추가 질문이 있는데 자, 가와 나 중에서 인접하는 두 판의 밀도 차이가 더 큰 것은 누구인가? 즉 지금 판의 경계라고 얘기하면 지금 가에서는 여기 120 근처를 얘기하는 거고 자, CD에서는 자, 200 지금 C에서부터 200km 정도 떨어진 이 부분을 바로 판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 밀도 차이가 더 큰 것은 바로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예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자,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림을 익숙한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발산하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접하고 있는 두 판의 밀도는 차이가 크다 작다? 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판이 형성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뒤쪽에 있는 판은 해양판이고 C쪽에 있는 판은 대륙판이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이 일어나게 되어서 지금 이쪽이 바로 해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인접하고 있는 두 판의 밀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D가 있는 부근에는 거북이가 살고 있었고 지금 C 부근에는 팬더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추가 질문 2번입니다. 판다와 거북이 중 지진과 화산 활동을 더 많이 겪는 것은 누구일까요? 자, 판다와 거북이 중에서 지진 또는 화산 활동을 더 많이 겪는 애는 누굴까요? 지금 그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판다인데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지금 C랑 D를 한번 살펴보면 C가 지금 대륙 쪽에 위치하니까 밀도가 낮은 판, 그리고 D가 바로 밀도가 높은 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도 잘 보면 이 판, 즉 판다가 있는 판이 밀도가 낮은 판이고 이쪽이 밀도가 높은 판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판이 섭입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면 이 마그마는 부력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화산 활동은 전부 다 어느 판 위에서 일어난다? 밀도가 낮은 판. 마찬가지로 지진 활동도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진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면 물론 거북이도 느낄 수 있지만 이 판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진의 진원에 의한 진앙, 지금 표면 지역은 전부 다 밀도가 낮은 판 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밀도가 낮은 판에서 이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모두 일어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새겨서 볼 것은 자, 이 지점이 바로 해구죠. 판의 경계 지점인데 이 해구에서부터 밀도가 낮은 판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는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판의 경계 지역에서는 수심이 얕은 깊이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점점 섭입함에 따라서 지금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문제 2번은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이고 화살표는 판의 이동 방향을 의미한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색, 이거 뭐라고 하죠? 카키색? 이 카키색이 바로 해양지각이고 이 연두색이 바로 대륙지각이에요. 이게 지금 대륙지각이고 얘가 해양지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판의 이동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판이 어떻게 만나는지 판의 경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면 자, 먼저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는 섭입대, 즉 수렴형 경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해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지역도 바로 해구예요. 그래서 해양지각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지금 A 지역에 있는 해양 지각은 점점 넓이가 어떻게 된다? 네, 좁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A 쪽으로 모여들게 됨에 따라서 반대편에 있는 여기, 이건 바로 뭘까요? 네, 얘는 바로 해령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산이죠, 해령. 그래서 해령은 발산형 경계로서 이 해양 지각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B가 됐는데 B를 보니까 지금 해양 지각의 면적은 점점 더 넓어졌죠. 자, 그리고 이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은 결국 만나게 되어서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 되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얘기했죠. 초대륙이라는 것은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대륙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뭐 거대한 플룸 같은 거의 형성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멘틀 플룸이 상승하게 되면 갈라지는 경계가 생기는데 즉 C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발산형 경계에 의한 대륙이니까 열곡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대륙 지각이 멀어지게 됨에 따라서 해양 지각과 만나서 지금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해구가 발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해구, 여기도 해구가 발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로 한번 갑시다. 기억. 해양 지각 A는 소멸되는 과정에 있다. 네, 맞는 내용이죠. 수려면 경계이기 때문에 점점 소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B는 초대륙이다. 네, 맞는 내용이죠. 자, 디귿 C 지역은 열곡대가 발달한다. 네, 맞습니다. 열곡 또는 열곡대. 당연히 이게 띠처럼 이어질 거니까 열곡대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 3번은 그림은 판을 움직이는 힘 ABC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먼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연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아요. 도움이 되는데 자, 판을 움직이는 힘은 우리가 주로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네, 멘틀 대류. 이게 우리가 홈즈가 얘기한 거였죠. 멘틀이 대류하게 됨에 따라서 판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물건들처럼 같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해령에서의 밀어내기예요. 자, 해령에서의 밀어내기는 아래에서부터 점점 멘틀 물질이 올라오게 됨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력이 작용하게 되어서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지금 밀어내지는 거. 자, 그리고 3번은 바로 해구에서의 당기기인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이 바로 3번 해구에서의 당기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보면 A는 멘틀 대류로 나타내는 것이다. 맞겠죠? 자, 그리고 니은에서 B는 해령에서 판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해양 지각이죠. 지금 해양 지각이 벌어지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디귿 C는 침강하는 판 자체의 무게 때문에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 자체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 무게로 인해서 중력을 더 크게 받아서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처럼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문제 4번을 한번 같이 보면 자, 플룸 구조론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시오. 자, 조건이 있어요.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 곳을 포함하여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열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을 하라.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을 할 때는 이거 5점, 이거 5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론이 등장하는 배경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 대륙이 이동하는 거. 대륙이 이동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자, 지진이나 화산 활동 등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맨 처음 우리가 나왔던 것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었고 대륙이동설은 한계가 있었죠. 네, 바로 판이동의 원동력,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멘틀 대류설이 나오게 되었고 이 멘틀 대류설조차도 이 원동력을 완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이 해저를 음양측시법 등으로 탐사하게 되면서 이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되었다고 했고 이 해저 확장설에서도 사실 해양과 대륙의 경계로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정확히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양과 대륙 경계로 이렇게 해양과 대륙의 경계가 지어서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판 단위로 이동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지진대나 화산대를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판 구조론이었고 자, 판 구조론에서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화산이나 지진 활동은 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판의 경계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있죠. 바로 예를 들어서 누구다? 네, 하와이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플룸 구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이하게 되냐면 원래 이게 정설로 여겨졌다면 이 정설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반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반증을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이론, 그러니까 폭넓은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 더욱 폭넓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있던 것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룸 구조로는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 곳을 포함하여 설명.
즉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가 아니라 판의 내부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등장한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플룸 구조론은 판 내부의 대규모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게 바로 그 5점이고, 자, 10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자, 10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지각을 뚫고 분출하는 곳인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다? 네, 그렇지. 하와이 열도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바로 5점을 더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5번으로 넘어가서, 자, 그림은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 이 그래프 우리가 많이 봤었죠. 자, 먼저 1번의 경우는 음, 지하 온도 분포는 우리가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상승하는 거라 했어요. 지하 중심은 즉 지구 중심에는 뜨거운 핵이 있기 때문에 핵에서부터 전달된 열 또는 뭐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것들에 의한 열에 의해서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그걸 나타낸 거예요. 지하 온도 분포. 자, 그리고 이 용융 곡선이라 하는 것은 그 암석의 용융점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깊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하 온도 분포랑 용융 곡선이 만나지 않는 곳에서는 원래 마그마가 생성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1의 경우에서 보면 이 지하 온도 분포 25km 부근에서는 대략 뭐 한 450도 정도였는데 지금 하부에서의 온도 상승에 의해서 얘가 한 700도 정도 되고 나니까 지금 1번이죠. 700도 정도 되고 나니까 얘가 용융 곡선에 닿게 되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주로 섭입대, 뭐 해양판과 대륙판 등등이 지금 섭입하는 곳의 상부 지역, 상부 지역에서는 아래에서 상승한 마그마가 그 정체하게 되면서 모후면 부근에서 정체하게 되면서 열을 전달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위에 있던 대륙 지각이 용융되게 되면서 화강암이 녹게 되는 거예요. 화강암이 녹게 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예요. 자,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왜 그런 거냐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 100km 주점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이 위에 돌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치 친구들이랑 같이 그 햄버거 싸움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초등학교 때를 연상을 해보면 햄버거 싸움 할 때 맨 밑에 깔려 있는 친구가 제일 힘듭니다. 지금 이 맨 밑에 쌓여 있는 친구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친구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래에 있는 애들은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의 무게가 다 더해지게 되면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100km 있는 지점에 있는 이 돌을 생각을 하면 그 위에 이렇게 두꺼운 돌들이 아래로 누르는 힘을, 즉 무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은 압력이 높은 지점이고, 즉 깊이가 깊은 지점은 압력이 높은 지점인데 지금 위로 상승하게 되면서 압력이 낮은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가 깊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바로 압력이 감소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열점과 해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열점과 해령에서는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되고, 자,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되게 되면 현무암지 마그마가 형성이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자, 3번의 경우를 같이 보면 3번은 지금 물이 첨가가 되면서 원래는 용융 곡선이 이렇게 용융점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지금 물이 첨가가 되면서 용융점이 전반적으로 하강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판이 섭입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해양 지각에서 물이 방출되게 되면 그 물에 의해서 암석의 용융점이 감소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섭입대 하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자,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로 현무암지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보기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기억에서 1회 과정으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자, 1회 과정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것이 맞죠? 자, 니은에서 열점에서 유문암질 마그마는 2회 과정으로 생성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열점에서 2회 과정으로 형성이 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 뭐가 틀렸다?
네, 맞습니다. 유무함질 마그마가 아니고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디귿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3회 과정으로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건 맞습니다.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자, 물의 첨가로 인해서 용융점이 하강하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마치 이런 그림인데, 자, 지금 해양 판이 아래쪽으로 섭입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해양 지각은 함수 광물, 즉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물을 방출하게 돼요. 탈수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물이 나오게 된 거고, 자, 이 지역은 지금 이미 멘틀 지역이죠, 멘틀. 그래서 멘틀 물질이 용융점이 하강하게 되어서 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섭입대의 하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대륙 지각이 녹게 되는 이 지역을 섭입대의 상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섭입대 상부에서는 이 상승한 마그마가 지금 이 모호면 지역에 정체하게 되면서 그 위로 열을 전달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유무남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 유무남질 마그마는 점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분출을 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지만 대부분은 지하 심부에서 이렇게 천천히 식게 돼요. 점성이 높으니까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자, 그래서 거대하게 많은 이런 화강암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하 심부에서 식어서.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문제 6번은 그린 가는 서로 다른 두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곡선과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보기가 있습니다. 자, A와 B 지점에서 암석의 나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죠. 자, A랑 B는 지금 암석의 나이가 거의 비슷하대요. 지금 보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고지자기가 대칭적이잖아요. 대칭적인 것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A랑 B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에 있는 A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죠. 자, 그 말은 뭐다? 지금 이 A가 더 판의 이동 속도가 빠름을 알 수가 있어요. A판의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다. B에 비해서.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에 있는 해령 같은 경우에는 해령 부근에서 발산, 즉 판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틈이 생기는 거죠. 틈이 생기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는 거니까 압력 감소에 의한 용융, 즉 2번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로 한번 같이 가서 봅시다. 기억. 가에서 판의 이동 속도는 위가 아래보다 더 빠르다. 네, 맞는 얘기죠. A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이 이동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니은 봅시다. 가에서 고지자기의 대칭적 분포가 나타나는 까닭은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 지각이 좌우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디귿 가해 해령에서는 나의 이와 같은 조건 변화, 즉 압력이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7번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 7번은 그린 가에서라는 약 2억 4천만 년 전 이후 대륙의 분포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약 2억 4천만 년 전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판게아가 형성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을 판게아 형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런 조건을 줬냐면 판게아 이전에도 로디니아와 같은 초대륙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2억 4천만 년 전이라는 조건을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초대륙의 형성은 반복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을 적어놨는데 자, 가에서라는 자 2억 4천만 년 전. 자, 먼저 지금 가나다라 중에서 대륙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을 보면 되겠죠. 바로 누구겠어요? 자, 다죠. 다가 바로 지금 판게아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지금 이 남반구 있죠. 남미, 아프리카, 호주, 호주, 남극 이게 바로 곤드와나 대륙이에요. 곤드와나. 그리고 이게 유라시아 대륙 포함하고 있는
로디니아라는 겁니다. 로디니아고 얘가 곤드와나예요. 얘가 테티스 해고 얘가 판탈라샤 해입니다. 자, 그래서 다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나가 그 다음이 될 거고 자, 나는 대략 한 1억 년 전인 것 같아요. 나에서는 아직 남미랑 아프리카 대륙에 분리가 없었는데 지금 그 뒤에 있는 가로 가게 되니까 얘네 두 개가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즉 대서양이 점점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서양이 점점 더 확장을 하게 되어서 이제 라와 같은 모습이 현재와 같은 모습이죠.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다 나가라.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대륙들의 분포 변화를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은 자, 바로 다 나가라.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에서 대륙의 이동은 멘틀 대류와 플룸의 운동 때문에 일어난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자, 멘틀 대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거대한 플룸이 상승하게 되면 대륙이 또 갈라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초대륙이 갈라지는 것은 주로 이 플룸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디귿은 다와 같은 초대륙이 형성이 될 때 초대륙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 현재는 지금 충돌형 경계, 즉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도 대륙이랑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는 것. 자, 그래서 대륙 간 충돌로 스콕산맥이 형성이 되는데 자, 이 당시 2억 4천만 년 전에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이에요. 이거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